안녕하세요. 제8장 조직사회화 발표를 맡은 23기 공연경영전공 정혜정입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집단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행동 양식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사회를 이루고 사회에서 문화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개인이 사회 내에서 문화에 적응하며 정체성을 배워가는 과정을 사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조직사회화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입사원과 이직자, 경력사원들이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조직 내의 룰, 기술, 사회적 지식 등을 습득하는 과정을 이룹니다. 조직이 개인에게 성과 지표를 주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게 하며 정치적 관계와 조직 특유의 언어, 역사,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샤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사회화는 왜 필요할까요? 조직사회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찾아서 정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직 차원에서는 신입사원이 빠르게 조직사회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퇴사 시에는 교육 인력과 시간이 손실되기 때문에 물적 자원이 손실되겠죠. 조직 사회화가 성공했을 때에 신입사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이직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직 사회화를 성공시키는 것을 기업은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경력 초기의 확립기 혹은 정착기로 표현되는 조직 적응에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조직의 안정과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사회화는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경력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통계표를 보시면 2014년에서 2016년도에 신입사원이 1년 내에 얼마나 퇴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퇴사 전에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표를 보시면 2014년에는 1년 내에 68.6%가 퇴사했다. 2015년도에는 79.6%가 퇴사했다. 2016년도에는 53.1%가 퇴사했다. 물론 이 대상의 숫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다 절반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왜 1년 내에 퇴사를 하는지, 그 이유에 신입사원의 관점과 기업 인사 담당자의 상이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은 적성에 직무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다.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다. 급여 및 복리 우상이 불만이다. 라고 응답하였는데, 반면에 기업 인사 담당자는 신입사원의 개인 의식이 낮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직업의식이 부족하다. 묻지마 지원으로 인한 성급한 취업을 했기 때문에 1년 내에 퇴사를 했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표는 2015년도 기업의 신입사원이 퇴사하기 전에 어떻게 상담을 했는가에 대한 조사인데요. 심도 깊은 상담을 했다라고 표시한 것은 20.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상담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은 53.2%고 전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6.7%입니다. 이렇듯이 개인과 기업이 모두 퇴사의 원인을 분석해야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제도적 대책이 기업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조직사회화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사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쉐이는 조직 문화란 조직이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과 내부의 통합적 문제에 대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학습시키고 신입사원을 정확하게 교육하기 위하여 조직이 만들고 발견, 개발한 기본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는 조직이 문화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셔의 조직 사회와 학습을 보겠습니다. 예비학습은 학습에 필요한 것, 무엇을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조직에 관한 학습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며, 그룹의 기능에 대한 학습은 그룹 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 역할과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수행 방법 학습은 말 그대로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말하고요. 개인적인 학습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 자기의 의지를 포함한 조직과 일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샤오의 6개의 사회화 내용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행 숙련성은 직무 관련 기술,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구성원들과의 업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는 조직 내 개인 성공에 관련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업무 관계와 조직 내 권력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은어, 속어, 전문 용어를 학습하는 것이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는 말 그대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포함한 권력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고 굳게 믿는 비공식적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조직의 전통과 관습 등 문화에 대한 이해, 구성원의 개인적 배경과 작업사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원의 개인적 이해를 하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사회화 과정의 단계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단계 모델이 있고 3단계 초기 경력 모델, 3단계 진입 모델, 3단계 사회화 모델, 사회화 단계에 관한 통합 접근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단계 모델은 보시면 1단계는 선행 사회화, 현실적 기대 설정, 조직원과 매칭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2단계는 수능에서 적응으로 직무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역할 관리 설정, 조직의 기대와 일 외적인 개인의 삶의 흥미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을 3단계 모델이라고 보는데 다음으로는 3단계 초기 경력 모델을 보겠습니다. 초기 경력 모델은 1단계에서 첫 해는 기본 교육 훈련 및 직무를 시작 3단계 모델과 달리 바로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신입사원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며 동료와 화합을 수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조직의 요구나 기대를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선택을 줍니다. 2단계에서는 성과 1터에서 2, 4년차 됐을 때 2단계를 실시를 하는데 조직원으로서의 자화상을 강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개인적으로 중요함을 느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3단계 초기 경력 모델의 3단계는 조직 신뢰 5년차 이후를 말하는데 5년차 이후는 모두 2단계다 라고 말하고 있고 개인적 경험에 따라 이 3단계가 매우 다양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입 모델을 보겠습니다. 1단계는 사전 단계고 신입사원의 기대를 설정하며 행동에 대한 보상 및 질책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을 1단계로 보고 2단계는 대면, 기대를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것, 행동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을 입사 단계 때 거치고 3단계에서는 변화 및 획득, 신입사원의 자화상을 수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3단계 사회화 모델을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진입, 정확한 정보 찾기, 상호 설정하는 환경, 그리고 양쪽에서 잘못된 기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가 직무 행동의 기초가 되었다. 2단계는 사회화인데 조직의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에 대한 거부를 대처하고 조직적 환경과 개인의 요구 간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의 신입사원 성과를 평가하며 과한 모호함이나 과한 조직적 체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 3단계에서는 상호 간의 인정, 그리고 조직의 내부자로서의 승인의 표식, 신입사원이 조직을 인정하는 표식, 조직 몰입하기, 일에 헌신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화 단계에 관한 통합 접근법인데요. 1단계에서는 조직의 현실을 대면하고 받아들이는 것, 기대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 환경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 또는 처벌을 유발하는 행동 유형을 배우는 것도 1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역할 명확성을 획득하는 것이 있는데요. 직무의 세부 업무를 시작하고 인간관계의 역할을 규정하며 변화에 대한 거부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성과평가와 스스로의 성과평가에 합의하는 것을 2단계 때 요구를 하고요. 조직체계와 모호함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조직이라는 맥락에 스스로를 안착하기, 조직의 요구와 조화를 이룬 행동 양식을 배우기, 외적인 흥미와 직업적 흥미의 갈등을 해결하기, 도전적인 업무로 직무 몰입을 이끌기 등이 있고, 이 사회화 단계에 관한 통합 접근법은 4단계가 있는데요. 성공적인 사회화를 위한 이정표를 알아내는 것, 조직을 신뢰하고 조직에 몰입하는 것, 높은 전반적인 만족도, 상호 받아들였다는 느낌, 직무 관여도 및 내적 동기부여의 증가를 이끌어낸 것이 사회화 단계에 관한 통합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 모델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사회화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행사회화란 개인이 입사 전에 거치는 과정을 말하는데,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자신과 조직이 부합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기업은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면은 입사를 말하는데, 이때의 첫 직장 선택 시 대학 졸업생의 중요 요인을 쉐인이 관찰하였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직장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 항목은 보시면 승진 기회, 사회적 지위 및 위신, 자신의 특성과 교육 배경을 활용할 기회, 도전과 모험, 창조적, 독창적 기회, 높은 연봉,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 다음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항목은 안정적이고 보장된 미래, 리더십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 사물보다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독립적 업무 능력 발휘 기회, 타인을 도울 기회,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조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 졸업자와의 접촉이 미숙한 조직의 고정관념을 보게 되는데요. 이 미숙한 조직의 고정관념으로는 이 신입사원들이 너무 승진에 지나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학력으로 빠르게 승진을 할 것으로 착각한다. 또는 첫 업무에 너무나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순진하다. 대학 지식과 산업계의 현실적 문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너무 무책임하며 경험이 부족하다. 현실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신입사원들이 안정성에 민감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기피한다. 신입사원의 좋은 아이디어와 매출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 간의 차이가 인지를 하지 못한다. 의사소통에 미숙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득할 능력이 부족하다. 신입사원이 유용한 자원이 될 잠재력이 있으나 먼저 신입사원은 스스로를 깨뜨려야 한다. 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신입사원이 본인의 능력을 검증할 업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신입사원, 즉 대학 졸업자는 스스로를 보여줄 기회가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 제 주변 지인들, 이제 입사해서 3개월 되고 2개월 된 지인들이 본인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자기가 그냥 월급만 받는 것 같다. 월급 루팡이다. 혹은 진짜 복사만 하고 팩스만 붙이는 것 같다. 인간 복사기인 것 같다. 이런 말들도 저희 많이 전해줄 만큼 이렇게 스스로를 보여줄 기회가 없으면 자꾸만 업무에 뭔가 뒤떨어지고 그렇게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사회화를 통한 변화와 습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이 직무에 어느 정도 숙달되고 조직 사회화를 이루었을 때 쉐이는 이것을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조직의 중요한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조직에 잔류하기가 어렵다, 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고, 조직의 모든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개인과 조직적인 면에서 발전이 어렵습니다. 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창의적 개인주의인데요. 가장 지향하는 유형이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또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직 사회와의 남녀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은 선행 사회화 단계가 실제 적응하는 단계와 결과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반면 여성은 적응 단계가 사회화 결과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피셔가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결과에는 보시다시피 역할 갈등, 과중한 업무, 역할 모호성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도 있고, 자존감, 조직 몰입, 혁신과 협조, 직무 성과, 그리고 조직원 구성원으로서의 승인, 동기부여 등 긍정적인 결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 차원에서의 사회화 과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직무 도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요. 신입사원의 직무 수준이 높을수록 그 신입사원은 열정을 발휘하게 되겠고, 조직의 기대감을 느끼면서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의 윈윈, 이렇게 기업도 승리하고 신입사원 개인도 승리하는 그런 윈윈 전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패 시 조직이 책임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모든 기업에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사회화 과정의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쉐이는 6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죽기 아니면 살기 전략. 강하게 신입사원을 교육한다, 이런 전략인데,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부여하고 지도나 지원을 아주 최소한으로 제공하되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이릅니다. 신입사원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지에 따라 조직은 신입사원의 첫 실패를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충격요법 전략입니다. 신입사원의 이상과 꿈을 빠르게 깨뜨려서 조직의 현실에 적응하고 순응하게 하는 것을 이릅니다. 다음은 근무 중 훈련 전략입니다. 이것은 도제 제도라고도 말하는데, 교육생 팀이 아닌 일반 부서에 빠르게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이 많은 연장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도를 받게 되는데, 실패 조심이 보일 시에는 연장자인 코치나 감독자가 업무를 조정하거나 직접 개입해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 중 근무 전략은 특정 부서에 배치하지 않고 교육 훈련생으로서 훈련 기간을 거치는 것인데, 교육팀 배치와 동시에 여러 부서를 순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업 훈련 전략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전적으로 교육 훈련팀에만 배치가 되어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흥미와 동기부여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업 훈련 전략은 모든 부서를 경험함으로써 보다 큰 시각에서 조직을 경험하게 하는 데 그 핵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전략입니다. 통합 전략은 하나의 전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전략 중에 2-3개의 전략을 혼합하여 실행하는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전업 훈련에 투입하게 하며 즉각적인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교육을 합니다. 관리자가 신입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맞춤 교육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관리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6가지 전략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신입사원 첫 임무에 그 신입사원이 얼마나 의미 있는 수준의 책임을 지는지에 따른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입장에서 신입사원에게 전적으로 중요한 책무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조직이 신입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으며, 중대한 업무를 부여했을 때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업무 특성상 특정한 기술이 요구될 시에는 아직 그 기술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신입사원에게 책무를 맡기지 못하게 되겠죠. 또한 조직 문화가 매우 보수적이고 위험을 회피할 시에는 신입사원에게 책무를 맡기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도전적이어도 신입사원이 직접 접촉하는 바로 위에 사수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수가 보수적이라면 당연히 책무를 맡기지 못하겠죠. 마지막으로 조직 사회와 측정 도구를 보겠습니다. 이 조직 사회와 측정 도구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조직이나 현재 조직을 정하고 이에 맞는 자신의 경험에 표시를 한 다음에 점수를 합하시면 그 조직의 사회화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점에서 18점이면 낮다, 19점에서 29점이면 보통이다, 30점에서 40점이면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 사회와 교육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쉬폴스는 6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상반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집단적 대 개인적, 공식적 대 비공식적, 순차적 대 임의적, 고정적 대 변동적, 연속적 대 분리적, 수요적 대 박탈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집단적 전략은 신입사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통적으로 교육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전략은 상반되는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들 수 있겠고요. 공식적 전략은 일반 부서에서 신입사원을 분리한 다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공식적 전략은 반대로 언더 잡 트레이닝, 직속 상사가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을 이릅니다. 순차적 전략은 계획된 점진적인 순차를 따라 엄격하게 교육하는 과정을 말하고 임의적 전략은 모호하거나 역동적인 전략을 말합니다. 고정적 전략은 역할에 따른 일정표를 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변동적 전략은 특정한 전환이나 변화의 일정한 시기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변동적 전략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연속적 전략은 신입사원이 경력사원에 의해 사회화를 학습하는 것인데 이것과 상반되는 전략은 분리적 전략이며 이것이 새로 생겼거나 오랜 기간 동안 비어있어 경력사원의 부재가 있고 역할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적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적 대 박탈적 전략은 수요적 전략을 보시면 구체적인 역할 정체성과 특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우리 땡땡 기업의 세모 부서의 뭐뭐뭐 직책을 맡은 누구입니다 라고 역할 정체성과 특질을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박탈적 전략은 신입사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아상, 이를테면 학생 아니면 취업 준비생 으로서의 자아상을 벗고 새로운 자아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 훈련 시 후보생들에게 제복을 입게 하고 서로 존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 내가 더 이상 학생이나 취준생이 아니라 내가 경찰의 대표자구나 라는 자아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박탈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직사회와 학습 중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쿠퍼 토마스와 안데르슨이 2006년도에 발표한 모델인데 기존 모델이 조직의 인력 관리적 측면에서 개인의 적응을 다룬 것과 달리 학습의 과정으로 보고 이 모델을 개인의 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조직 사회화를 조망하는 데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학습할 능력, 누구로부터 학습하는지가 드러나고 결과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를 제시해 주는데요. 보시게 되면 학습 영역, 어떤 것을 학습해야 하는지와 학습 원천, 누구로부터 그거를 학습하는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것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성공 지표,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를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학습 영역은 직무나 역할 수행, 동료 집단, 사회적 그룹, 역사, 목표, 가치, 조직,
조직 내 정치 그리고 미래 전망을 학습해야 한다. 학습해야 할 영역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학습 원천은 누구로부터 학습하는지가 드러나 있는데, 조직원으로부터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공식 정보로부터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원은 동료나 상사나 멘토로부터 학습을 하는 것이고, 공식 정보는 공식적 사회화,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사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조직 문서에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직원으로부터 학습 원천을 가졌을 때는 조직의 내부자가 되게 하는 요령을 빠르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원천을 다 사용하여서 복합적인 학습을 해야만 성공적인 조직 사회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 지표는 무엇일까요? 성공 지표는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 조직 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계층적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에는 역할 수행, 부가적 역할 수행, 사회적 융합, 내적 안정성, 외부 묘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역할 수행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성공 지표인데, 모든 이해 당사자들, 즉 상사나 동료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외부 업체 사람들의 모든 그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성과를 이 신입사원이 배출하고 있는가. 부가적 역할 수행은 이 사원이 조직 시민 행동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가, 또한 다른 동료들이나 팀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사회적 융합은 조직에서의 태도, 가치관, 교범, 행동, 즉 조직 문화를 얼마나 잘 수용하는지를 볼 수 있는 성공 지표입니다. 내적 안정성이란 결근이나 이직 등 업무에 얼마나 지장을 주고 피해를 주는가, 그것을 최소화하는 정도를 말하고요. 외부 묘사는 이 내부인인 신입사원이 외부에 나의 조직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즉 조직 충성도를 말하는 것을 이릅니다. 다음으로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새로운 구성원이 이제 집단에 들어왔을 때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것과 조직에서 초기 비용을 감소하는 것, 그리고 신입사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것, 조직의 가치, 문화, 가능성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 일하는 그룹과 규범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게 하는 데에 용기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내용은 새로운 업무를 소개하는 것, 환경을 소개하는 것, 조직에서 환영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 유능한 직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가 있고, 대부분은 오리엔테이션 중심 내용을 정리한 직원 핸드북을 배부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입사원 책무, 규정, 인사제도, 조직 문화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환영, 두 번째로는 사업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는 회사 규정, 네 번째로는 안전 규정, 복리후생 정보, 회사 내부 시설의 견학 및 업무 장소 소개, 직무 내용과 책임, 기대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서류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국가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요. 복리후생에는 단체보험이나 병가, 휴가 일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 시설의 견학 및 업무 장소를 소개할 때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편의시설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비상시 출구 및 안전, 재해, 예방도구는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업무 중심적이거나 과중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위협하는 전략, 또한 형식의 강조와 일방적인 전달 방법, 일회성, 프로그램 진단 및 평가 부족, 추가적 프로그램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일회적이기 때문에 진단이나 평가가 부재하고, 그래서 추가적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점들을 보완하려면 장기적 경력 개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코칭이나 멘토링, 카운슬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직 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공적 조직 사회화란 고정관념보다는 기업이 개개인의 특징을 인정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과 기업이 우선 신뢰를 기반으로 신입사원은 자신을 검증해야 하고 조직은 이들의 잠재력을 살피며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데에 성공적 조직 사회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8장 조직 사회화를 발표한 23기 공연경영전공 정혜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